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될 때와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며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증강이 엄청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5월 21일 러시아의 경제 언론인 코메르산트에서는 채널 24의 인터뷰를 인용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현재 총병력이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야기한 바를 전했는데요. 전쟁 이전에만 해도 25만 명 정도에 그쳤던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현재는 무려 70만 명으로 늘었으니 거의 3배 이상 불어난 것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전력 증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대규모 폭격과 포격을 동원해 리만의 북서쪽을 공격하고 포파나야를 점령한 후 이제는 세베르도네츠크를 북쪽과 남쪽 양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러자 우크라이나 또한 공세는 똑같이 공세로 갚아주겠다는 듯 하르키우 동부의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상류 너머 동쪽에서 맹렬한 공세를 퍼부으며 러시아군의 배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르도네츠크 북서쪽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이지움 방면에서도 러시아군의 전술 차량 수십 대를 파괴하고 창고까지 파괴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군의 포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탈출하는 등 위협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위협받고 있는 리만에서 포파야나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도 다 큰 계획을 위한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7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병력에게 개전 이후 지금까지 모인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등을 보유해 대규모 전차 여단과 기계화 여단을 편성하고 있지만 이를 정비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아직 좀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러시아군이 포파나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세를 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눈에는 눈, 이빨에는 이빨이라는 듯 러시아군의 배후인 북부 하르키우 지역에 위력적인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공세 부대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전과를 확대시키며 맹렬한 공습으로 러시아군을 격파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지 시각 5월 24일 새벽 2시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하는 오신트 정보통 워모니터가 전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또한 하르키우 동부 쪽으로 공세를 퍼부으며 러시아군의 북쪽 배후에서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 하르키우 동부의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상류 동쪽으로 도하작전을 성공시킨 우크라이나군은 포티밀라, 메탈리우카, 폰타르비카 지역 3개 방향의 러시아군에게 공세를 퍼부으며 탈환 지역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바로 뒤에 추가 병력을 들여보낼 수 있는 다리, 교두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에게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보급로 중 하나인 볼첸스크를 탈환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당장 이 방면으로 공세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대신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인 공세를 위한 보급을 받기 용이하도록 강 건너편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 위주로 집중 공세를 가해 루안스크 지역 러시아군의 배후인 북쪽을 교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리라 판단했을지라도 이 3개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성공해서 탈환 지역을 넓히게 된다면 이지움으로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보급 거점인 쿠피안스크와 볼첸스크를 다시 공격하는 데 있어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파나야나 세베르도네츠크 방면과는 달리 이지움 방면의 러시아군은 전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듯 현지 시각 5월 21일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전술 차량 30대를 파괴하고 그들의 창고까지 함께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2일 이지움 동부의 오스킬댐에 갇혀있던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러시아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걸어서 우크라이나군 영역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오스킬댐은 전투 과정에서 파괴되었지만 이들은 무사히 빠져나가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은 70만 명이나 되는 예비 부대들을 새롭게 대거 탄생시키고 있는데요. 새롭게 증강되는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군 예비 부대들은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배치되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의 예비 부대는 그 규모가 10여 개 이상의 기갑 여단을 이룰 만큼 거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크리프리, 미콜라이우, 페르보마이스키 등지에 배치되어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만이 아닐 듯한데요. 왜 우크라이나군은 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위기에 처한 리만 지역과 포파나야, 세베르도네츠크, 리시찬스크 등지에 우크라이나 방어부대를 증원하지 않는 걸까요? 포파야나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포파야나 시가지를 확보하면 삼면으로 뻗어나오는 도로를 통해 대규모 전력으로 공세를 취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상식대로라면 적군의 공세에 밀려 후방으로 전선을 물릴 경우 시가지를 끼고 있는 전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건물과 은폐물 사이에서 저항할 경우 적의 공세를 막기 위해 급조한 방어 진지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어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굳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선을 후방의 시가지까지는 물리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크라이나군은 포파야나 일대에 대규모의 러시아 주력 병력이 집결 중이라는 정보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 퍼부는
공세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곳이 이곳뿐이었습니다. 포파나야를 지키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에 비해 4배에서 10배 규모의 러시아군 주력 부대들이 포파나야로 몰려올 것이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에서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의 쌩쌩한 전력들이 이 공세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이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알고도 내버려 뒀다는 것은 분명 이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기 위한 큰 그림을 우크라이나군이 그리고 있다는 말일 텐데요. 현장 상황을 분석하는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이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추론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포파나야를 습격해온 러시아군은 포병의 화력과 공군기들의 폭격까지 앞세워 1점 돌파 전술을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해 공격을 퍼붓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 중 약해지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집중 공격해 돌파한 다음 쫙 퍼져서 적군을 일망타진한다는 전술인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전체를 후방의 시가지가 있는 곳까지 물릴 경우 이것은 좋은 판단이 아니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전선 전체를 후방의 시가지 쪽으로 옮기는 것은 러시아군의 화력을 또다시 좁은 시가지 내로 집중시킬 수 있게 만들기에 또다시 러시아군이 1점 돌파를 실행하게 만들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줄 뿐이라는 것인데요. 이제까지 러시아군의 행태를 볼 때 이들은 시가전을 치르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곳곳에 매복한 도심지 내로 들어가기보다 열압력탄과 같은 인정사정 없는 무기 포격으로 시가지를 평탄하려 들 텐데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을 다수의 참호 진지가 퍼져 있고 도로를 통해 이동해야 하는 지역으로 물린다면 이를 공격하려는 러시아군은 포파나야 방면으로 몰려온 주력 병력을 넓게 펼쳐서 포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경우 이지움 방면의 러시아군 도움 없이 포파나야 방면의 러시아군만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진지들을 둘러싸는 포위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압도적인 전력의 러시아군 부대라 해도 전선의 방향이 여러 곳으로 나뉘며 화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보급망의 빈틈을 우크라이나군이 노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설도 있지만 실상은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거부하다가 시기가 늦어져 버렸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서 2개 정도의 기계와 여단에 불과한 소규모 전력의 힘만으로도 전선 전체를 후방의 시가지로 물리지 않고 러시아군을 막아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후에 어쨌든 이 지역 포파나야 방면에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해야 할 일은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길게 늘어뜨릴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기습을 통해 러시아군의 보급을 약화시키는 것일 텐데요. 우크라이나로서는 아직 본격적인 대공세를 취하기 위해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의 정비 역량을 갖추고 관련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최소 한두 달 이상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남부 전선으로 배치된 수많은 우크라이나군의 예비 부대들은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발목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도 포파나야와 리만, 세베르도네츠크, 리시찬스크, 루비지네 등에서 기승을 부리는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예비대를 더 투입해야 할 입장에 놓이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상황을 전하는 오신트 정보통 중 하나인 우크레인 웨펀 트래커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서방에서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포와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발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한 국가의 퇴역 군인들을 함께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방에서 지원하는 강력한 무기들이 더 빨리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더 빠르고 강력한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